예,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일단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은 총칙이고요. 이 총칙 부분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 저희가 앞서서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뤘던 내용들, 그런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규정이 제4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법 규정입니다. 6장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되는 법 규정, 그 다음에 7장은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대한 법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 보칙과 벌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칙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칙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법률부터 해서 법률과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표준 지침, 그리고 고시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지침, 고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법률에 있는 제1조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총칙에 있는 어, 개인정보보호법 총칙에 있는 법률 1장에 있는 1장 총칙 1장이죠. 1장 제1조입니다. 자, 법률을 보게 되면 이 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령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령 제1조의 시행령 1조 목적입니다. 자, 이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시행령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도 1조 목적이 있죠. 이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 하위법, 법률에 대한 하위법, 시행령에 대한 하위법, 그러니까 상위법, 하위법이죠. 그 다음에 표준 지침입니다. 표준 지침의 1조 목적, 제1조 어, 자, 이 목적이 자, 제1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제12조 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표준 지침 1조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시에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을 자, 이게 개인정보 자, 이 부분이 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고요. 여기는 이제 고시죠. 그 아래에 해당되는 고시. 자, 행정규칙은 훈령, 예교, 자, 행정규칙에는 훈령, 예교 뭐 등등 고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행정규칙, 지침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가 다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하위법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를 보게 되면 거 1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항, 제24조 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 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한다. 자, 그래서 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조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예, 그거와 함께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고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보통신망법 안전성 확보가 아니라 좀 수정할게요. 요거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망법, 즉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개인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과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이 두 개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의 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과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부분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그 법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학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 관한 고시에 보게 되면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평가 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상위법, 해당하는 법률과 그 밑에 있는 하위법들에 대한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실 때는 법률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법률에 해당되는 그 여러 가지 위임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행 규칙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입법 목적이 있겠죠. 앞서도 나왔지만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 여기에 제대로 나와 있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그리고 이용 제공 등의 어떤 그런 개인정보 처리 기본 원칙과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그리고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 감독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 즉 정보를 제공해주는 개인이 정보 주체가 되는 거죠. 정보 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그러한 그러한 규정들이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이것도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한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거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즉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주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에 관한 정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의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보 주체가 개인의 정보 공개와 이용에 관해서는 통제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의 목적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용어 정리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총칙에 있는 제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의를 보면 자,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이죠. 이것도 앞서 설명을 쭉 드렸던 내용인데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어, 이러한 정보를 말한다. 그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처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고요.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 잘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냥 개인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공기관과 법인, 단체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란 다음 강목의 기관을 의미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것이 이제 공공기관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어, 7호를 보게 되면 영상정보 처리기기란 영상정보 처리기기란 일정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 앞서서 한번 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개인정보라고 하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망을 했거나 또는 실종 선고와 같은 그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그런 정보, 그런 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없다? 예, 개인정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어, 만일에 그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어떤 그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망자에 대한 정보라도 자, 사망자의 정보가 유족과의 관계가 있는 정보라면 유족과 관계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유족의 개인정보로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유족의 개인정보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로 볼 수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인에 관한이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법적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네, 개인에 관한 정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개인정보라고 하면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입니다. 개인정보의 주체. 자연인이죠. 다시 얘기해서 주체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자연인이어야만 되는 거죠. 즉, 범인은 안 되겠죠. 법인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체에 관한 정보, 예, 단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 이름이라든지 또는 소재지 주소라든지 또는 법인 대표의 연락처라든지 또는 이메일 주소 이런 등등의 정보들은 전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개인 사업자는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개인 사업자의 사명이라든지 또는 사업장 주소, 상호명, 사업자 주소 또는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등등 뭐 이러한 것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거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은 무슨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렇게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정보로 그냥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법인에 대한 정보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단체의 정보, 법인의 정보 또는 단체의 정보, 그러니까 법인의 정보, 법인에 관한 정보 또는 단체에 관한 그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 자,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어,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의 업무 담당자의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자택주소, 개인연락처 등등등. 그 자체가 개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개별 상황이나 또는 뭐 여러 그 정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 속해 있는 정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개인정보로 취급될 개인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한다면 그런 것 등은
개인정보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사물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물 정보인데, 그쵸? 사물 정보인데, 해당 그 사물의 제조자가 있을 수 있겠죠? 사물의 제조자 또는 그 사물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소유자. 그러면 그 사물에 대한 정보이지만 이렇게 사물에 대한 제조자나 그 사물에 대한 소유자라고 하는 이런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죠. 원칙적으로 사물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아파트 소유자 누구 그러잖아. 아파트 소유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파트에 대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아파트 주소가 예를 들면 음,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주소는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 주소를 이용해서 그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어, 1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1인에 관한 개인의 정보가 이 특정 1인에 관한 정보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 이런 것 등은 전부 각자의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SNS를 이용해서 어떤 단체 사진을 올렸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진의 영상 정보는 사진에 있는 인물 모두의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어떤 특정 아동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 기록한 그 진료 기록, 그 진료 기록을 작성하게 되면 그 아동의 어, 그, 그 부모와 관련된 정보들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진료 기록은 아동과 부모 모두의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일인으로 어, 한정된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개인정보는 그 해당성 여부에 따라서 물론 그 상황이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뒤 네 자리를 개인정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그런 법이 그 판례가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정보와 결합 가능성 등을 고려를 해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본 것이고요. 만일에 그 결합 가능 정보가 일체 없이 그냥 오로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네 자리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휴대전화 번호 뒤 네 자리가 어, 개인정보로 그 판례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뒤 네 자리가 어떤 그 개인의 그 뭐 생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집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가족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다른 정보와 서로 결합을 해서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이 정보라고 하는 정보의 형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굳이 형태를 따지자면 디지털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디지털 형태나 또는 수기 형태 또는 자동 처리나 또는 수동 처리 등 그 형태가 뭐 방식과 관계없이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전부 개인정보에 해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를 했을 때 개인을 알아볼 수가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정보와 결합,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쉽게 결합한다라는 의미는 그 결합의 대상이 될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입수가 돼야지만 결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서로 결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입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두 개 이상의 그런 정보를 두 종류 이상의 그런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 결합에 필요한 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고 또는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해킹이라든지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취득되는 그런 정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입수 가능성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입수 가능성과 그 다음에 결합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뭐 비용이나 또는 뭐 노력이 예,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합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에 비추어서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하는 데 있어서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나 어떤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결합이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것은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이나 노력 이런 것 등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 예, 그런 것 등이 결합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어, 여기서 결합 가능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는 입수 가능성, 그 다음에 결합 가능성, 예, 입수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이 예, 있어야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활용이 됐을 때 이러한 입수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이 모두 활용이 돼서 공유가 되거나 공개가 될 경우 그 경우에는 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요거에 대한 정의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앞서 배웠었죠. 제 2조에 있습니다. 2조 1항에 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용정보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호를 보게 되면 처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요 내용이죠. 이 밖에 유사한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준 지침에도 자, 표준 지침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등등등 이 밖에 뭐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동 그래서 표준 지침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지침에도 개인정보법 자,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수집하고 생성에서부터 쭉 예, 뭐 파기까지 이러한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처리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처리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처리는 어, 이 지금 현재 이 법률에서 규정한 이 행위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 이 유사한 행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쭉 보게 되면 전송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개인정보 전송 또는 전달 그리고 뭐 이전이라든지 또는 열람이라든지 또는 조회, 수정, 보안, 삭제, 공유, 보전, 뭐 파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처리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가 되는 그러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그냥 전달, 전송하고 통과시켜주는 그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리에 해당이 될까요? 예, 이 경우에는 처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그 정보를 전송을 하거나 또는 통과시켜주는 이러한 행위는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편물, 자 우편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편물을 어, 배달해주는 배달 사업자가 있겠죠. 배달 사업자, 그렇죠? 그러면 이 배달 사업자라든지 또는 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전송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편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편 개인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그런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을 하는 이런 우편 사업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달, 전송하는 그 행위가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질 않습니다.